수요일 아침은 오늘도 박원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장에서도 참 이슈가 많았네요. 조금 네. 오늘 요것부터 조금 짚어보고 갈 텐데 네. 일단 트럼프를 살짝 제껴놓고 보자면 오늘은 파월 의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미증시에서도 요것 네. 때문에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네. 경제가 강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그렇습니다.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관세의 인상 효과라든가 특히 이제 그 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정책금리 인하도 이야기하고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책금리 인하하려면 이제 수입 물가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세를 25% 보편적 관세와 중국과의 관세 삽바 싸움 또 이제 상호 관세를 보편적으로 전부 다 국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네.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보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 보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의 전망은 대략 그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0.3%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연간 베이스로는 약간 하향하는 쪽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헤드라인 물가는 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파월 의장이 이제 간밤에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금리가 설사 내려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주택 건설 비용 자체가 높아서 네. 주거 안정은 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쉘터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비인데 미국은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인플레 안에 주거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미국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내려왔지만 여전히 4%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물가가 아직은 인플레가 많이 개선됐지만은 아직 아주 안심할 정도까지는 안 내려왔다. 네. 그래서 인플레가 상당히 완화되죠. 목표치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그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올해 정책 금리의 인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네.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6월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최근에 인하하고 나서 앞으로 올해 한 번 인하할 건가, 뭐 두 번 인하할 건가, 네. 아니면 동결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이 충분히 전망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흐름이 타이트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관세와 함께 이제 고용 지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50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금리의 소폭 인하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기류가 이제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다시 한번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굳이 안 낮춰도 ISM 제조수도 올라오고 있고 또 고용도 상당히 탄탄하고 네. 하니 우리가 무리하게 인플레를 확인하지 않고 인하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가 강하다라고 어쨌든 시사를 한 부분이고 요것 때문에 조금 미증시 어제장에서는 살짝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네. 국내 증시는 오히려 조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도 둘 다 또 10조 원을 넘은 상황이고 네. 코스닥도 뭐 지수로 보자면 빠졌지만 종목들별로는 그렇습니다. 되게 강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좀 끌어줬다면 어제는 또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한 예. 모습이었는데 뭐 하나은행 지분 인슈 이슈 관련해서도 있었고 하나그룹주는 조금 어떻게 보셔요? 한화가 이제 최근에 뭐 장을 완전히 네. 꽉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인데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실적이 양쪽 네. 좋게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해서 MRO 사업 또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선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완전히 이제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가 이제 조선업종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오션이 특히
이 한화의 이제 그 김승현 회장이 네. 미국의 이제 조야에 많이 그 오랫동안 이 방위 산업과 관련된 친분도 갖고 있고 또 이제 한화 오션 이제 대우조선 해양 자체가 이제 잠수함이라든가 또 함정을 건조하는 쪽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었던 이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의 시너지 효과 거기에다가 또 인수한 한화 엔진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과거에 삼성 테크인을 또 인수한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한화 비전에 이제 자회사 한화 정밀기계 이름을 좀 바꿨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 테크인에서 조금 거기서 반도체 쪽 관련한 기술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하나그룹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들은 M&A를 통해서 이렇게 일궈낸 부분이 더 커요. 원래 이제 한화 종합화학이 한화 솔루션으로 바꿨는데 네. 한화 솔루션은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 지금 회사의 완전한 그 방산의 토대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 한화생명이 대한생명을 인수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한화손해보험이나 한화증권과 같은 금융그룹 이번에 또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장비 쪽까지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망라되는 한화그룹의 상당히 체계화된 금융 그다음에 이런 이제 반도체나 이 정밀 기계와 또 하나 이제 조선과 방산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이 한화그룹의 이제 그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방산과 조선에너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돈을 투입해서 계열사들이 이제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과거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할 때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들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3%를 취득을 했고요. 네. 추가로 아직 4.26%가 이제 하나 임팩트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인수한 자금 1조 3천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자기들의 자금으로 차입 없이 직접 해결했다. 상당히 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업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을 토대로 하는 한화가 이런 이제 오션, 이 조선과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 기계, 반도체 쪽까지 한화의 어떤 상당히 탄탄한 흐름. 최근에 한화 ETF, 한화 그룹 관련 이런 ETF가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요. 한화 전체적으로 어제 한화 지주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그룹의 이 지금 흐름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대체로 그 상당히 좀 방어적이고 또 트럼프 시대에 상당히 좀 잘 포트가 형성되어 있다. 네네. 특히나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개척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그룹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M&A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짚어주신 것처럼 진짜 어떤 트럼프 시대에 걸맞는 업종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뭐 조선, 방산, 그렇습니다. 해양 사업까지 글로벌 조금 이제 탑티어 그룹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아까 ISM 제조업 지수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네. 요거 얘기해주실 때 항상 이제 반도체랑 연결해서 또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반도체 쪽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반도체 자체가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 삼성그룹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좋은 방향의 어떤 설정이 있다. 네. 어제 나온 반도체 이슈만 잠깐 짚어보면은 세물투먼이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회동했는데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아마 이제 이 세물투먼이 이번에 AI 칩 이 엔비디아 것 구매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겠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설계를 통해서 그러면 설계는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네. 삼성한테 맡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약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로이터에서는 이제 그거는 저기에 들어간다. 누구? 대만 반도체로 간다. 이렇게 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대만 반도체로 이제 흘러갈 거면 우리가 이렇게 또 좀 김치국부터 마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가운데 이제 좀 이슈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램의 이제 칩 사이즈도 키운다, HBM의 수율도 끌어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시장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그 세물투먼의 AI, 오픈 AI에 이제 지금 테슬라가 손을 내밀었죠. 우리가 그거 인수해 줄게. 네. 974억 달러, 한 145억 불 이 정도면 꽤 쓰는 거 아니냐. 옛날에 동업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인수해 줄 테니까 이렇게 선의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제 좀 뭔가 인수의 의지가 이미 계획에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AI의 야심. 근데 이제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좀 사실 간밤에도 이제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그 앞선 시간에도 좀 다뤘었던 부분인데 네. 어제 이제 나온 뉴스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BYD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딥시크 이번에 아주 히트를 친 중국의 딥시크를 연결해서 자율주행의 기능을 장착한다.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신의눈이라고 해서요. 네. 천신지안을 이제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테슬라는 아직 이 BYD의 딥시크의 자율주행에 비해서 아직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의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좀 하락하면서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BYD가 이렇게 딥시크와 장착을 통해서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어떤 이런 행보로 이런 BYD를 밀어준다 이랬을 때 테슬라가 조금 더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기타 또 주변국에서 들여오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 부품의 관세 부담으로 전기차 생산 비용의 증가 압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단 테슬라의 주가 좀 간밤에 많이 밀렸는데 아까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사실은 이제 주가 흐름은 파동으로는 이제 세게 전진을 한 다음에 좀 무리하게 이제 많이 나갔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 중인데요. 이게 반전율에 딱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321달러예요. 321달러. 지금 RSI가 상단부에 30m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21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한번 주목하셔도 되지 않나. 1차적으로 한번 지지라인 요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아까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역시 이제 간밤에 이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거 관세, 알루미늄 관세 이제 뭐 때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3월 12일이나 돼야 이제 발효가 네. 됩니다. 일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이렇게 이제 뭐 25% 때린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의약품까지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이제 시행을 뭐 바로 한다는 것보다 쭉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거를 하나씩 협상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네, 느낄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점차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어차피 멕시코나 캐나다도 25% 한다고 그랬다가 한 달 뒤로 미뤄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가 방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했지만 뭐 투자를 끌어내고 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뭐 반응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두고 보는 거지 지금 너무 쫓기면서 갈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이제 대만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지진 피해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이제 1월에는 이제 1월 1분기 매출은 아마 전망치 하단까지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에 코어스 이제 3나노, 5나노 공정의 이제 패키징 확장을 위한 투자는 계획이 불변이다. 특히 이제 빅테크가 보면은 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메타까지 이렇게 증설, 네. 캐펙스 투자의 증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설과 함께 대만 반도체의 증설. 결국은 이 딥시크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생태계와 반도체의 어떤 이런 확고한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우려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이 상단부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의 공장이 해외에 있어요. 메모리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도 전부 다 해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관세를 때려버리면 최종 수요처가 다 빅테크거든요. 미국 기업들입니다. 네. 대부분. 그럼 빅테크가 고물가의 생산 원가가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관세는 계속 뜸을 들이면서 자기 나라가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를 타진하면서 상대편을 압박해서 뭔가 얻어내는 거지. 네. 이게 뭐 엄청나게 타격을 줄 정도로 그렇게 되면 뭐 물가 올라가고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자신의 주장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시장의 우려로 많이 녹아 있고 또 내성도 생겨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장이다. 그래서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너무 걱정할 거 없겠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해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현대제철 공장을 짓겠다는데 네. 이거 내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미국에도 공장 짓는 거 얼마나 좋으냐 홍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공장을 미국에다 짓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취임식에도 100만 달러 기부도 하고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도 앞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관세가 어쨌든 발효까지 철강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달 정도 남았고 이게 협상용 카드라는 사실을 시장에서도 좀 학습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이미 반영이 됐다.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짚어주셨고 또 현대차처럼 이렇게 기업들의 대응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거시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을 조금 또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이제 유리기판은 어제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뭐 엔터주도 실적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섹터별 움직임?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그 관세에 대해서 좀 아직도 그래도 울렁증은 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테슬라가 아마 고객으로 이제 확보될 가능성, 그다음에 그 ASIC 네.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HBM이 많이 또 거기에 장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세물투몬의 오픈 AI도 자체 설계 칩 이야기했고요. 네. 구글이나 이제 또 메타 같은 경우도 다 자체 칩을 또 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애플도 이제 브로드컴과 협업을 통해서 칩을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ASIC 맞춤형 칩을 설계한다 했을 때 원래 GPU에만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ASIC에도 HBM이 다 들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삼성전자의 칩을 이제 상당히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가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가 어제도 보면 뭐 원익 IPS라든가 또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이제 PSK 홀딩스 네.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또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도 올라오고 또 거기다 뭐 가온 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HBM과 그다음에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의 흐름을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엔터사들의 주가는 뭐 이번에 이제 그 SM에서 에스파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그 새로운 걸그룹을 이제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에스파가 성공적으로 작년에 휩쓸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또 그 이제 후속 걸그룹이 상당히 잘 트레이닝이 돼서 시장에 이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JYP도 이제 트와이스나 이제 스트레이 키즈에 이어서 또 새로운 어떤 신인 조연차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에 따른 달러 수입에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매출이 달러 매출이 거의 이제 한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공연 수입은 달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관세의 어떤 벽을 넘어서 또 그동안 이미 확보되어 있는 K-팝의 이런 열풍을 타고 특히 올해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하는 또 하나의 그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가 될 수 있는 시기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장 간의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물려서 달러 강세 또 역시 이제 한한령의 해제와 또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이 K-팝의 이런 어떤 르네상스적인 컴백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올해는 중기적인 차원에서 엔터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방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방산 자체가 그래서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냥 방산이 아니라 우주 항공과 로봇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쪽으로 아울러서 진행되다가 이번 하나 오션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 오션이 MRO 사업과 이런 쪽과 연관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도 이제 발사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LIG 넥스원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네. 특히 이제 천궁이나 비군과 같은 쪽, 특히 이제 비군 같은 경우에는 유인, 무인 이런 쪽에 이제 이 무기에 장착하는 상당히 이제 대공 요격 체계 쪽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도 이제 폴란드가 이번에 상당히 지금 유럽 증시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왜 뜨겁냐면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해줘서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벌써 서너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분위기가 확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이제 중앙은행은 유럽 그 잉글랜드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까지도 그래서 그 지금 독일 증시나 프랑스 증시나 유럽 증시가 전 세계 상승률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우리나라 코스닥인데 네.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은 금리 인하와 함께 이 유럽 증시가 이제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나스닥은 자꾸 이제 거북이 걸음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눈치 보랴, 파월 눈치 보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어떤 이 분위기는 뭐냐면 정전, 종전, 이 휴전 내지는 하여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췄을 때 이제 여기를 재건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전쟁 때문에 위축되었던 투자가 살아나면서 또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서 상당히 분위기가 업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금융 섹터의 비중이 높고요. 명품들의 어떤 흐름이 다시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계속 간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네. 유럽 증시가 훈기가 돌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특히 방산 쪽은 이 트럼프가 너희들은 나토 너희들이 지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토 방위비 이제 증액 요구가 이제 왔는데 3% 5% 아마 이렇게 올리면 미국의 이제 방산도 뭐 수입을 하겠지만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현대 로템까지도 폴란드 2차 물량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까지 좀 좋게 보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쵸.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맞아서 이제 이런 그 유리기판도 어제 뭐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제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뭐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의 이제 어떤 기판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중국의 이제 BOE에서도 우리도 유리기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네. 유리기판은 대세가 되고 있고 삼성이 이제 본격 발을 벗었다는 것은 발 벗고 뛴다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이 양대 축에서 기판을 도입을 빨리 서두르면 뭐 그게 반도체 전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유리기판이 조금 쉬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 시에는 뭐 계속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네. 뭐 필옵틱스라든가 또 YC캠 이런 종목도 있지만은 뭐 소재 쪽으로는 이제 JNTC라든가 네. 또 이제 CNG 하이테크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오긴 HB 테크놀로지 또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들은 이제 역시 레이저 기술 뭐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눈여겨 봐 두셨다가 조정 시에 좀 접근하시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그 AI와 연관지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네.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카페24 추천을 여러 번 이제 드렸었는데 카페24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면은 구글 코리아와 네이버 이 두 개의 핵심적인 2대 주주, 3대 주주를 딱 깔고서 유튜브 쇼핑으로 강하게 이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방산과 그다음에 엔터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바닥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관세 문제는 이미 앞에서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계속 펀치를 맞으면서 대략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네. 식으로 날아올 건가. 그러나 또 이건 한 달 유예를 주면서 각각 협상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한테도 아마 그 방위비 증액 이 부분을 꺼내면서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한테 또 아쉬운 소리도 할 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가장 큰 타격이 현대차인데 자동차죠. 자동차인데 이번에 현대제철 미국 공장 내겠다고 카드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 취임식에서 100만 원 달러 기부하면서 네. 분위기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도 조금씩 좋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엔터주 방산 괜찮고요. 내일도 옵션 만기 전까지의 전략까지도 뭐 유리기판 관련주나 AI 소프트웨어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조금 매수를 해보자 전략 잡아주셨고 종목까지 참고하셔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하나 네.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저기 이제 이 공개 방송이 요즘에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급변하는 순환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꽉 잡고 특별한 어떤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네. 이 플로우를 한 발 앞서가는 제가 필옵틱스라든가 또 태성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 카페 24나 또 최근에 엔터 네. 보시면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내일 한번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올해 1분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 아침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